두 개 다 봤어요. 솔직히 좀 답답한 마음이 먼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본 적은 없습니다. 1987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실패하면 쿠데타, 성공하면 혁명, 그런 대사도 되게 기억이 나고,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내용보다 정말 더 신뢰감 나게 표현을 해서 화가 나고 답답한 그런 감정으로 영화를 보았습니다. 거의 알고 있었던 사실에 입각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실감나고 화도 많이 나고. 기억을 한다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왜냐면 제가 그 시대에 살았던 거는 아니잖아요. 사실 저도 군사정권 시대는 역사책이나 다큐멘터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말로써 접한 것이 다여서 그냥 무섭다. 그때 제가 초등학교 이 나이밖에 되진 않았는데 태어났을 때 바로 그 한두 해 전에 박정희 군사정권이 시작이 됐고, 저는 역사 시간에 배울 때 접해봤는데 엄청 무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나는 건 통금? 결국에는 그런 어떤 군인들이 이제 폭력으로 무자비하게 시민들을 진압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장 떠오르는 것 같아요. 언니 오빠들이 엄청난 정말 데모를 수시로 정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옆에서 공부하다가 체류탄이 막 옆에서 교실 안으로 터지고 체류탄 가스를 피해서 막 도망 다녔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 당시에는 되게 안 좋은 시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 그때는 이제 기자, 언론, 문학인들 이런 사람들이 저항 세력이었었어요. 박종철 군은 저랑 똑같이 64년 4월 1일생이에요. 이거 박종철, 그 다음에 이한열은 저랑 같은 세대인 거죠. 같이 그 저항했던 세대인 거죠. 탁 치니까 억하고 죽더라. 이런 게 이제 통용되는 세대가 저희들 기억 속에서는 군사정권이고 그들만의 세상인 거죠. 헬기 소리가 먼저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비상계엄령이 생각이 납니다. 폭력적인 모습, 그런 이미지가 이제 제 머릿속에 형상화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국회 해산. 국회가 해산된다는 거는 민주주의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 독재자들이 계엄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국회 해산이거든요. 민주주의의 근간이 제일 먼저 부서지는 것이 국회니까요. 이번에도 우리나라 진짜 망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정말 무서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실패하는 건 당연한 거지. 민주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배웠었던, 선대했었던 검찰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가만 보고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민주화의 한가운데서 저희랑 같이 민주화 운동을 했었다면 절대 계엄 안 했을 거예요. 그걸 안 했었기 때문에 시대착오적인 일을 일으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잊혀지지 않는 날입니다. 군인들이 국회의사당을 점령을 하고 밤새 잠을 못 자고 그 결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정말 TV 앞에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다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가 말하는 변명을 아무리 들어봐도 솔직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저런 이상한 행동을 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 뉴스에서도 보니까 막 군사들이 엄청 쫙 깔려 있어서 막았잖아요. 사람들 오는 거. 그래서 사회적으로 통제되는 게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정말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적 변화는 박정희, 전두환 때보다 더 심하게 돌아가죠. 계엄이라는 게 어떻게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것도 아닌데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2의 5.18 민주화 같은 게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는 일들이 저희에게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 해산, 언론 통제, 국민 입단속, 모이는 거 단속, 지금 속속 밝혀지는 듯이 체제, 자기네 반대했던 사람들 구금, 납치, 공적인 살인 엄청 만연했을 거라고 봐요. 초기에. 정말 혼란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엄마 아빠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저 자신도 아직 하고 싶은 거 많은데 그런 안전, 일상, 행복 같은 것들이 위협을 받는다는 거에서 되게 위기의식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의 그런 주장도 필요 없는 개인적인 어떤 한 사람의 생각으로 이 나라가 움직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찔한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거기에 반대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또 광장으로 올 것이고 거기에 또 찬성하는 또 세력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또 민주주의가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했다면 뭐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if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를 함께 보고 보신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12월 3일 계엄이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선포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윤 대통령이 선포하였습니다. 1시간부로 계엄을 12월 3일 선포하였습니다. 계엄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통신보안 경장 김예찬입니다. 맞습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통과. 만약에 계엄이 현실화가 됐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전부 다 일어났지 않았을까, 저런 일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일단 정말 비상계엄이 성공을 했다면, 내란이 성공을 했다면 정말 있었을 것 같다는 내용이고 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전 사실 정치에 되게 관심이 없거든요. 우리나라 망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제부터라도 관심을 많이 갖고 목소리 내고 힘을 내야지 올바른 우리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랬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이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영상처럼 이게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어디를 가던 우리의 자유함은 전혀 없고 구속된 그런 갇혀진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요. 한 100분의 1? 제가 체감한 바는 이거에 한 100배 정도 더 체감적으로 힘든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봐요. 이 영상에서 본 것보다. 정치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싸우고 똑같은 것들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점점 보기 싫다고 외면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외면하지 말고 정치가 나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책에서만 보던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뉴스도 꾸준히 잘 챙겨보고 정치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이런 사태를 예방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진취적으로 또 해결해 보려는 그런 태도와 자세만 있다면은 만약에 이런 위기 상황이 또다시 발생을 한다고 해도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사람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계엄이 무섭다 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사람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되는데 저는 그게 우리나라는 좀 부족하다고 봐요. 그 불편하고 힘든, 그 생각하기 쉽고 맞닥뜨리기 싫은 그 과거를 좀 더 과감하고 용기 있게 봐야 돼요. 보고 거기서 누가 억압하고 통제했고 누가 저항했었는지 그 역사를 봐야, 그걸 저항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과 같은 또 계엄을 일으키고 또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그걸 보고 느낀 사람들은 그거 안 하거든요. 안 하려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불편하고 힘든 나쁜 역사를 보시고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 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젊은이와 정말 나이 드신 분이나 모두가 남녀노소가 이 나라는 우리의 것인, 나의 것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가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민주주의는 행복입니다. 민주주의는 인권이 보장된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이해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다. 진정한 자유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 모든 것에 경제, 문화, 사상, 자유 자체죠.